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참 뭐랄까 씁쓸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막 올라온 뉴스를 제가 보고 커뮤니티에도 글을 써놨거든요. 이 검찰이 역시 예상 그대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료하고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그 수사 결과를 보고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형사 일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형사 일부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그 콜검 되셔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휴대폰도 뺏기고 신분증도 뺏기고 아무튼 그 조사 과정에서 황제 의전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 부서죠. 부장검사 김승호, 최근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의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대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이런 결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전 대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유모 행정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깜빡 잊고 김건희 여사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돌려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권 일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비호했던 바로는 이건 이제 처벌 대상이 못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용 말고도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다는 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그 가치로 국민을 위해서 공복이 되어야 될 검사 나으리들께서 법 앞에 사회 특권 계층을 일찍 만들어주는 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이제 내일쯤 보고가 돼서 이원석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 나와 있는 보도로만 판단해 봤을 때는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헌법 원칙,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이원석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를 하든 말든 간에 이미 수사팀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방 노인네 신세가 돼버린 검찰총장 이원석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발끈할 수는 있으나 이 결론을 뒤집을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인들의 진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반대 진영, 이른바 이제 야권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추적이라든지 최근에 또 전주지검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또 소환이 됐었죠. 이런 거를 보면 내 편은 법 앞에 법 위에 군림하고 반대 진영은 철저하게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내는 방식의 이 수사라는 게 과연 균형이라도 맞추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탈탈 턴다,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한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사법의 형평은 어긋나지 않게끔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건대 이것을 이렇게 무혐의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검찰 쪽이 또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 조사를 얼마나 자랑스러운 결론이라고 주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두자면 이런 결론에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퇴임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사심의위를 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도 했지만 이 가방은 어떤 청탁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사 인사였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자면 조사 내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실한 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되는 거니까 이와는 또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책임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기소 중지는 가능하고 수사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 결과 또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도 달라지는 것인데 일단은 김건희는 무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아니다, 디올백은 감사 인사였다, 청탁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고요. 대통령은 좀 달라집니다. 대통령은 실제 기소 중지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까지도 함께 퉁쳐서 이 무혐의를 내려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원석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그나마 이원석 총장이 약간 발끈하는 거죠. 약간 발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도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이제 의견 정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특히 중앙지검이 재조사를 하거나 수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의 소리 측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이미 의견 제시를 했고 이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밝혔고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군림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혹시 내일 보고를 받고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원석 총장이 제 예상 그대로 약간만이라도 발끈한다면 본인은 법률가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이 결론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정도의 결론으로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진전된 결론일 수 있으나 그마저도 그 결론 보나 마나 뻔하다 정도로 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어차피 수사해봐야 조사해봐야 주가 조작 혐의든 또 디올백이든 무혐의 결론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다 하시겠죠. 좀 답답한 마음에 영상 한번 올려보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 저녁 밤 10시 15분에 있는 박영식 라이브에서 또 따로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함께 해봤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